말은 하지 못해도 어찌저찌 그 의미를 알아듣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놓고 앞에서 비아냥대고 무시하는데, 그래서 그걸 알아듣긴 하는데 하지 말라고 대놓고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프론트에 서 있는 거야? 저딴 애가 어디서 기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역겨워.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다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어차피 쟤 영어 못해. 그 모든 걸 알아들음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답답하고 서러웠다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드리밍 레오니즘입니다. 한 가지 새로운 기획을 해봤어요. 저는 거대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사소하고도 작은 성공이 모여 거대한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 우주의 진리일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이룬 작은 성공이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하찮아 보여서 이것이 작은 성공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절반 정도 더 남은 드리밍 100일 프로젝트와 더불어 작은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름하여 작은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라는 따뜻한 기획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공 스토리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성공 스토리가 모여 이 안에서 작은 가능성들이 마구마구 피어날 때 우리 모두는 성공과 더 가까워지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 영상은 작은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세요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분의 사연은 어쩌면 현재 해외 취업을 준비하거나 호텔리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연이라고 생각해요. 싱가포르에서 약 5년간 호텔리어로서 근무했으며 심지어 싱가포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매니저로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을 만큼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오신 분입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또다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는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지만 또 마냥 평범하지만은 않은 그런 스토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학 졸업을 채 하기도 전에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호텔리어로서 정상급 반열이라고 할 수 있는 5성급 호텔에 입사하게 됩니다. 삼성역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호텔리어의 길은 잘 몰라서 적극 공감하진 못하겠지만 5성급 호텔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당당히 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2년간 근무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삼성역은 특히나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만큼 코엑스라든지 기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중 하나잖아요. 게다가 그곳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기에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 당시 사연의 주인공은 외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객을 상대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이 사연의 주인공은 당시만 하더라도 호텔 지배인까지의 목표를 꿈꾸며 그렇게 자신의 커리어를 개척해 나가던 중이었기에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어쩌면 고민이라기보다 분명하게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이 직감에서부터 강하게 불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5차원적 존재가 준 직감의 신호이자 메시지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분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호텔리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이곳에서 계속 근무하며 커리어를 쌓아 나갈지,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현재 내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영어를 더 공부해서 나만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기를 만한 인재로 성장할지 고민했다라고 해요. 이는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분명 이 영어 공부를 이어가는 동안만큼 커리어에 공백기가 생길 것인데 그에 따른 그 고민이 분명히 깊었을 것 같아요. 특히 호텔리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서 현재 근무 중이었으니 고민의 깊이는 더욱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연자의 나이는 23살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도전해야 할 나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를 결심한 뒤 곧바로 유학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유학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어디로 유학을 가야 하는지조차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였다라고 해요. 심지어 싱가포르로 유학을 결정하면서도 싱가포르가 어디에 위치한 나라인지조차 몰랐다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으로 저기 유럽 어딘가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유학 준비를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는 그렇게 필리핀에서 기초 영어를 약 2달 정도 이어간 후에 곧바로 싱가포르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까지는 나름 탄탄대로를 걸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자,
본격적인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목표하기로 결정한다면 분명 그에 따른 시련은 동반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메시지를 전했었죠. 어찌저찌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고 약 3개월 정도의 평가 기간을 통해 이곳에서 계속 근무할지에 대한 여부를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근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각종 비아냥과 조롱, 심지어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까지 당하게 됩니다. 고객으로부터의 스트레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힘들었던 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받는 비아냥이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한계겠지만 대부분 영어를 대략 알아듣는 정도는 하잖아요. 아무래도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며 계속해서 듣기평가와 문법 공부를 이어가다 보니 말은 하지 못해도 어찌저찌 그 의미를 알아듣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놓고 앞에서 비아냥대고 무시하는데, 그래서 그걸 알아듣긴 하는데 하지 말라고 대놓고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프론트에 서 있는 거야? 저딴 애가 어디서 기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역겨워.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다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어차피 쟤 영어 못해. 그 모든 걸 알아들음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답답하고 서러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죽어라 영어 공부를 했지만 좀처럼 영어 실력은 큰 폭으로 상승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차적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사연자는 그날 밤 방에 주저앉아 정말 많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또 조언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집에서부터 들은 조언 하나가 사연자의 잠재의식에 깊이 박히게 되고 그렇게 5차원적 존재는 또다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그런 불굴의 각오를 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연자가 그렇게 불굴의 각오를 다지게 만든 집에서의 조언은 다름 아닌 너가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이 말이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사연자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연자는 어쩐지 더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강하게 밀려들었고 그로부터 3개월을 미친 듯이 영어에 몰입하게 되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영어 문장을 암기하고 그리고 외운 문장을 또 현장에서 적용해보면서 3개월 만에 영어 실력이 정말 기적적으로 큰 폭 상승하게 됩니다. 아마 사연자는 이 당시에 5차원적 존재가 주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며 스스로 그렇게 각성 상태가 되었고 미친 듯이 나의 목표에 몰입한 결과 3개월 만에 자신이 원하던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부터 사연자는 나의 모든 상황에 더 깊이 몰입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자신이 이 싱가포르에 왜 왔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신이 세운 목표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 거죠. 자, 그 결과 이 사연자는 불과 몇 년 만에 싱가포르 호텔리어 협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센토사의 한 호텔에서 이달의 사원으로 뽑히기도 하고 싱가포르 호텔협회에서 주관하는 기관에서 2020년엔 골드 사원으로 그리고 2021년엔 스타 사원으로 뽑히며 자신의 커리어를 증명해 나갔어요. 여러분, 영어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해서 옆에서 일하던 동료에게도 조롱당하던 그 상황에서 불과 몇 년 만에 2021년엔 스타 사원, 스타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연자는 그 말의 의미 그대로 싱가포르 호텔협회에서 인정하는 1등 사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싱가포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매니저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공의 법칙은 그리고 나의 5차원 세계가 주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영역에만 활용되는 법칙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 성공이라는 것이 꼭 돈으로만 연결되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직장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이며 직장 생활에서 나의 커리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 삶의 행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자, 이 사연자가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싱가포르 유학 중 가장 크게 얻은 성과는 영어 실력도 호텔리어로서의 커리어도 아닌 내 삶의 동반자를 만나 자신이 어릴 적부터 그토록 원하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공이었다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기 전까진 그냥 습관처럼 반복되던 연애 패턴을 그렇게 이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연자는 이러한 연애 패턴을 끊어내고자 싱가포르 유학 기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신의 삶, 나의 방향에만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때때로 정말 나는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아무나 만나 그저 그런 연애를 이어가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약 3년 정도 솔로로 지내며 나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나 스스로도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고자 했고, 정말 우연한 계기로 정말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기를 통해 한 남성분을 소개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분과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아주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여담이지만 5년간의 싱가포르 유학 생활을 그 남자와 함께 마무리하면서 함께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해서 더 상징적이라고도 합니다. 어쩌면 이 만남은 싱가포르 유학 기간이 가져다준 마지막 성취이자 기적이라고 사연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인생의 커다란 변화는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일상의 사소한 선택이 어떤 나비 효과가 되어 훗날 거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공인이 간증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히 갈 수 있었던 5성급 호텔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기로 선택했던 그 선택이 지금 사연자의 커리어와 행복한 가정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훗날 거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이 작은 선택은 반드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매 순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작은 성공 스토리를 빛내줄 컨텐츠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